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환 우선주, 영어로는 Redeemable Preferred Stock, RPS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게 스타트업 투자 관련해서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투자자나 기업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상환우선주. 이게 투자 계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용어 정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회계 처리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랑 기업 사이의 그 묘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상환하고 우선주. 이름만 들어도 뭔가 두거지 성격에 딱 합쳐진 느낌인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상환권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 상환권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투자자가 회사한테 자, 투자 원금이랑 약속된 수익 내놔라. 이렇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하. 동시에 또 이게 우선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주 주주보다는 배당을 받을 때나 혹시 회사가 청산하게 될 경우에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질 때 좀 더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안전장치죠. 회사가 혹시 기대만큼 크지 못했을 때, 투자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탈출구, 주식이긴 한데 꼭 채권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네, 정확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선주랑은 다르게 만기, 그러니까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하고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여요. 네. 이게 바로 상환 우선주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뭐랄까, 긴장감 같은 겁니다. 주식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부채처럼 상환 약속이 안에 들어있다는 점이죠. 아, 바로 그 이중적인 성격, 그 때문에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는 거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맞아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걸 자본으로 볼 수도 있고 부채로 볼 수도 있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KIFRS에서는요, 실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실질이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형태는 주식이지만 만약에 회사한테 실질적으로 이걸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금융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거나 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엔 그냥 부채로 보는 거죠. 그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K갭은 좀 다른가요? 네, K갭은 상대적으로 그 법적인 형식을 좀 더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환 우선주를 보통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둘의 핵심 차이는 KIFRS는 경제적 실질, 즉 상환 의무가 있냐 없냐 이걸 보고 K갭은 법적 형식, 즉 이게 주식이냐 아니냐 이걸 더 중시한다는 데 있는 거죠.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엔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비율이 갑자기 확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뭐 추가 투자를 받거나 대출 받을 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부채로 분류되면 또 지급하는 배당금도 배당이 아니라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당기 순이익에도 영향을 주죠. 아, 비용으로 처리되는군요. 네, 자본으로 분류될 때랑은 회계장부상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회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와, 그렇구나. 이런 여러 특징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털 환경에서 이 상환우선주가 정말 많이 활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장 자금 조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투자자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셈이고요. 네, 그렇죠. 기업은 뭐 자본 구조를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고 투자자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아, 어떤 면에서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상환 시점이 다가오면 현금이 크게 빠져나갈 부담을 안게 되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상환을 결정해버리면 생각보다 좀 일찍 투자 관계가 끝나버려서 장기적인 성장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상환우선주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건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상환권과 수익에 대한 우선권, 우선주 성격을 결합한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증권이고요. 네. 특히 초기 기업 투자 환경에서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어떤 위험과 기대를 조율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점.
그리고 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게 부채냐 자본이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금융상품 하나를 아는 걸 넘어서요. 스타트업 자금 조달의 그 역학관계, 그러니까 위험을 좀 피하고 싶은 투자자라고 또 성장을 막 추구해야 하는 기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엿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과연 이 구조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절묘한 균형점인 걸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상환 시점이 이제 몇 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 기업이 느끼는 그 현금 유출에 대한 압박감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 회사의 장기적인 R&D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신사업 진출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과연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이건 뭐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충분히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